이게 문장 구성이 이렇다는 거거든. 이 부분을 자기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할 수 없으면은, 이거. 항상. 해도 안 돼. 솔직히. 아마 60점 정도 나오고, 죽어라고 하면 아마 60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60점 정도. 65점?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 이 부분이 되면은 이 부분이 되고 어휘가 들어가면은 아마 80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어휘까지 가셔야 되니까, 그죠? 자, 전체 일반적인 얘기는 그 정도고, 구문에 관한 예비 질문. 메뉴 있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수업 필요 없어요. 혼자 공부할 때. 자생력이 있어. 근데, 없지. 품사란 무엇인가부터 20번까지 영어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영어를 고지해. 자, 이제 익숙하다 말고 이제 공부하다로 갑시다. 공부하다 그러면은 봐봐. 적어도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책이 있잖아. 우리가 독해를 공부한다고 하지 않죠. 거의. 뭐 단어 외우는 거죠, 이제. 독해는 공부가 아니라 그야말로 습관, 버릇 쪽으로 가시는 거고요. 적어도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문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 그지?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그 부분이고. 그럼 봐봐. 내가 적어도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보는 공부하는 내용, 그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이 돼야 되지 않을까? 20번. 영어책의 내용. 문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들어가셔야 거기서 나가는 거죠. 홀이잖아, 홀. 전체. 문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니? 걔잖아, 걔. 걔가 머릿속에 없으면 안 된다고. 전제는 던져놓고 시작합시다. 영어 수업 다 했음. 얘만 제대로 보시면 돼. 얘가 제대로 아는 것 같죠? 얘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문법이든 독해든 뭐가 다 힘든 거라고, 이게 항상. 자기가 어딘가 약한 부분일 그걸 발견하시라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이제 그 깔고 가시는 게 우리말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 배치의 방법이 있죠. 단어 배치의 약속이 있다고, 그지? 단어 배치의 약속이 있다고? 걔를 익숙하게 하셔야 돼. 걔는 듣고 잊어버리셔야 돼. 모든 문법 용어는 듣고 나중에 잊어버리셔야 돼. 그러면 그때부터 성적이 나와. 한 70점 정도부터 나와. 그때부터는. 용어를 기억하시면 절대로 성적은 안 나와요. 다음에 여기에 깔려있는 전제 조건이 다 아는 얘기야. 모르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사야. 영어 문법책 끝이야. 이게 영어 문법책의 그냥 내용 하나야, 하나. 이게 안 되니까 문법이고 뭐고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어휘는 각자의 방법대로 외우시면 되지만은 어휘는 그죠? 영어 공부에 영어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면 얘다. 이게 그 홀이다, 전체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야. 이건 걔네들의 약속이잖아, 약속. 문법에서 얘 맞춰봐봐. 얘 맞춰보면 다 보이지. 문장 보는 거. 저걸 생각해 보시라고. 처음부터 단어 가지고 드립다, 단어 뜻 찾아가고 머릿속에 이미 단어가 사라졌다는 거죠. 의미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문법 장치 조금씩 그냥 이름만 알고 있던 것을 찾으려니까 안 보이는 거라고. 20번의 정답은 얘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게 문장이잖아요. 그지? 문장이고 문장을 자꾸 이제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문장은 다른 게 아니라 입으로 내면은 스피킹이 되는 거죠. 말이 되는 것이고. 모 시험에서는 영어 면접도 보잖아. 그지? 영어 면접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실력이 되면서도 지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영어 면접 있는 게 있죠. 그죠? 전 직렬로 확대된 그 시험 있잖아. 그지? 네, 그거거든. 부담 가지지 말라니까. 나도 모르면 쟤도 몰라. 쟤도 말 못해. 나도 못해. 서로 못해. 같은 수준이라고. 똑같은 수준. 성적이 나온 수준이면은 같은 수준이야. 다만 얘대로 글을 쓰면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지? 얘대로 말을 하면은 그게 스피킹이라고, 이게. 스피킹이 딴 게 아니잖아. 이대로 말을 하면 되잖아. 자, 영어가 이렇게 돼 있다.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얘를 보질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을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 구성 요건에서 이제 밑으로 가서 여기서 하나씩 가시면서 여기를 계속 맞춰보시는 거야. 그러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꾸 잊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듯이. 영어가 제일 힘든 게, 우리말하고 순서, 이게 달라서 그래, 이게. 첫째 조건은 얘야.
우리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침표를 한 2줄, 마침표가 2줄 밑에 있는 걸 갖다 놓고 영어로 하려니까 말을 하든 글을 쓰려고 하니까 베리는 거야, 베리는 거. 여기서부터 갖다 놓고 시작하시는 거야.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나머지 그 1번부터 해서 쭉 가시는 것은 1번부터 20번까지 내용이 이제 그 순서대로 쭉 가는 게 이 책에 거의 순서대로 돼 있고, 그러면서 문장이 익숙해지면서 각종 문법 사항을 문법 출제의 원리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건 뭐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맞부닥쳤을 때는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자꾸 세밀하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자고요. 자, 순서대로 돼 있고 쭉 가서 처음에 보세요. 1번이 품사라고 돼 있잖아요. 그지? 품사가 뭐니? 단어거든 이게. 단어야, 단어. 단어를 외울 때부터 우리가 벌써 잘못 보고 있다는 거죠. 단어를 볼 때 기본 자세입니다. 단어를 외울 때 우리는 일단 뜻을 외우거든. 그리고는 자기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해. 단어 뜻을 외우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 걔는. 그지? 시험용이든 뭐든 간에 우리 국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남의 나라 말이지만 그 나라 국어잖아. 그지? 국어랑 생각하시면 돼. 자꾸 단어 뜻을 생각하시면서 보는 게 자꾸 외우려고 하지만은 그 부분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맨 처음에 단어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 단어를 어떻게 문장에서 펼쳐서 이제 즉 확장을 시켜 나가는지, 확장을 해 나갈지 거기에 관한 보는 방법, 그 확장해 나가는 기본 약속, 규칙 그 부분을 보시는 거야. 계속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같다라는 생각. 그런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걸랑 그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문장, 단어 나가고, 문장 나가고, 봐봐. 그게 10번까지야. 그 다음에 그게 다야, 사실은. 거기까지 하면 영어는 끝났어. 그리고 11번 해서 12번 정도. 12번부터가 구와 절이란 파트 있죠. 구와 절이 보이면은 영어는 사실 그때부터는 혼자 해도 돼. 혼자 해도. 무슨 소리냐? 수업을 듣다 보면 알아요. 구화절 해서 쭉 가서 보면은 그 부분, 잘 봐봐. 12번부터 질문하는 게 옆에 그 왼쪽 페이지에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올 거야. 단어가 뭔가 반복되는 게 있을 거야. 그 부분이 매치가 되고 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영어는 그때부터는, 단어만 외우시면 돼. 단어만. 즉, 문장 구성이 이렇다라는 쪽을 생각하시면은 문법이든 독해든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20번 말고 19번에서 도치까지 가면은 이 부분 있죠. 이걸 바꿔놓은 게, 이걸 약속을 어기는 게 이게 도치란 말이에요. 여기서 바뀌는 게. 그런데 조금 공부하면은 맨날 특이한 얘기, 이거는 시험 나올 것 같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시험 나올 것 같다는 시험이 안 나온다니까. 거의.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그거 외우고 앉았을게요? 큰 틀에서 가시죠. 큰 틀에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약속에서 어순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문장을 보다 보면은 이게 99%가 될 거예요. 얘 1%예요. 영어 문장이. 보면 볼수록 100에 무한 접근하는 그런 현상을 볼 겁니다. 그런데 맨날 이 부분을 신경을 쓴다고? 그럼 점수로 보자. 99점 받을래? 1점 받을래? 그 얘기야. 그지? 얘 받으면 얘는 서비스야. 그럼 얘부터 보셔야 되는 거야. 그죠?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든 문법 시험에서 틀리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얘 때문에. 딱 하나의 원칙은. 무조건 얘만 생각하시라고. 여기. 이게 기본 약속이라 확인합시다. 일단. 6쪽, 7쪽. 자, 7쪽. 이제 품사. 단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7자 원칙. 단어의 문장 내 역할. proper place. 이건 뭐 그냥 적당히 하세요. 그냥 우리말 쓰기 싫어서 영어로 쓰는 거니까. 어순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는 제자리가 있다. 어떤 말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보기에는 하나의 규칙이죠. 약속입니다. 쟤네들은 저런 약속하에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구나. 그죠?
기본적으로 모든 영어 시험에서 각 단어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지, 제자리에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는 게 영어 시험이에요. 기본적으로. 그지? 여러분들이 다른 영어 시험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단어에서 형용사, 명사, 부사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을 거예요. 시험에 꼭 껴있다고. 그죠? 그게 바로 뭐야? 제자리에 제대로 단어를 쓰는 거거든. 약속대로 들어가느냐. 그걸 네가 얼마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이걸랑. 그 생각을 제발 개념을 자꾸 보시라고. 그냥 드립다 단어 뜻만 생각하시면 그게 나오질 않아. 얘는 간단하게 예비 테스트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각 파트의 예비 테스트는 이 부분을 너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거야. 이제 기본 시험이야, 기본 시험. 이 부분 네가 얼마나 알고 있고 거기서 네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도대체 알고 들어가느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예비 테스트, 예비 문제가 자신 있게 다 맞히시면은 혼자 하시라고. 혼자 수업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건 혼자 하시면 돼. 그냥 이거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용어고 뭐고 그런 건 머릿속에 없다고.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거야. 그게. 자, 예비 문제 1-1번부터 갑시다. 1번에서는 거기는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정답을 미리 확인한 친구도 있지만 스피드가 아니라 스피드예요. 그거. 이유는 명사 자리죠. 명사 자리. 뭐 이런 거야. 자, 지금 자리 얘기하잖아요. 이제부터. 단어의 위치. 머릿속에 박읍시다. 이제 예비 문제를 대충 이제 해설을 풀어보시고 해설을 보시고 1번은 스피드예요. 명사 자리라는 거. 그 얘기는 품사 단어 얘기하시면 나와. at a 명사, at 그 어려운 용어로 가자 이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a 플러스 명사. 그런 약속이지, 그지? 자, 그 얘기거든.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스피드가 뭔지 그 단어가 도대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단어 뜻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뜻이지만은 각각의 어떤 기본 품사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다음에 두 번째는 difficult입니다. 용어는 등장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보호는 명사나 형용사예요. 그런데 내용상 뭐야? 설명하는 자리에 동격의 자 그냥 듣고 마셔. 어차피 자 뒤에 진도 빼면서 얘기를 할 테니까 보호로서 명사는 그 앞에 있는 동격의 동격 같다 이퀄이라는 얘기고 보호로서 형용사는 앞에 있는 것의 그 명사에 대한 뭐야? 설명이란 말이야. 상태나 그런 어떤 성질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문맥상 여기서는 to tell로 넘어가는 그 브래킷 괄로 넘어 있는 to tell과 관련해서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어렵다라는 얘기로 가는 그죠? difficulty입니다. 3번은 did not 해서 들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예의잖아. 그지? 그 약속이잖아. 그렇게 가시는 거야. 그런 약속이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쓴다라고 익숙에 접근하시는 거야. did not return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eep 다음에 great numbers에서 명사랑 관련되는 건 형용사예요. 명사랑 관련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우리말에서는 아마 형용사가 뭐 체언인가요? 맞냐? 안 들어가나? 관형사라고 돼 있죠? 체언은 수사가 들어가 있죠? 영어와 차이점이 있죠, 우리말과. 수사가 우리말에서는 체언으로 들어가 있을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면 국어로 공부하시면 돼. 근데 영어에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얘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눈의 차이가. 자, 일단 명사랑 관련되는 것은 형용사, great고, 5번 같은 경우는 앞에 for 있죠, 그죠? for는 이제, for이라는 것은 어디로 떨어지다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전명으로 형성되는, 어려운 말로 자동사라고 합니다, 자동사. 자동사는 뒤에 명사를 바로 땡기질 않아요. 걔네들이 그렇대. 우리말로 아무리 된다 그러더라도 걔네들은 그렇대. 그래, to the ground로 가시는 거고, 6번 같은 경우는 수거도 되고, 뭐, 수거로 보시는, 친구들도 많죠. 앞에 있는 incomplete ignorance, in 전치사 다음에 complete 형용사 다음에 명사랑 딱 잡고 of로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incomplete ignorance. 완전히 무식하다. 이런 뜻이야. 그게. 그지? 명사 자리입니다. 다음에 7번. orderly assembly 해서 형용사 자리예요. 명사랑 관련되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그런 이야기. 이게 왜 그러냐? 그렇단다. 그러면은 단어 하나에서 어떻게 접근할지는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고 7번은 형용사 자리.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으면은 단어에 대한 성격을 외우자고. 자, 다 맞췄으면은 나름대로 단어에 대한 감각은 있는 거야. 이 단어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라는 나름대로 생각은 있는 거야. 그 정도 생각을 가지시면 일단 출발점은 괜찮아.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라 덜 익숙한 거야. 약속에서 잠깐 놓친 부분이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자꾸 생각하시라고. 이게 기본 기초 내공을 다지시는 거라고. 점수가 나오려면은 바닥 개념이 튼튼해야 되는데, 점수가 나오려면은 어차피 점수를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바닥을 다지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하시라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다음에 1번 예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 human body. 어색한 곳을 바로 잡으시오. 이거죠, 그죠? 조금 난이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단어 자체의 뜻만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지만은 1번은 workings of the human body. 명사입니다. 명사 자리예요. bodily 아닙니다. 다음에 2번은 Jack's 다음에 friend가 아니라 friendly. 형용사예요. 형용사. 왜 그러냐? 뒤에 and well qualified라는 단어 있지, 그지? 그분이 형용사걸랑 Jack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라고. 동격이 아니에요. 동격은. 그리고 Jack은 친구다. 바보가 하는 얘기야. 우리말로 잘 생각을 해봐. Jack은 친구다.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내 친구다. 적어도 다른 무슨 말이 붙어야 걔가 성립이 되는 거야. 어감이. 의미가. Jack은 한 친구다. 굉장히 어색한 말이라고 그건. 저놈은 내 친구다. 못된 친구다. 이렇게 뭔가 들어가야 이제 의미가 전달이 된다고요. 자, 일단 friend가 아니라 friendly. 형용사 자리입니다. 보어로서 형용사 자리고 3번은 단어의 위치죠. 기억나냐? always 같은 단어는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뒤에 뭐 이런 거. 어려운 말로 빈도부사의 위치. 비동사 조동사 뒤 일반 동사 앞. 기억나죠? 그래서 lead always가 아니라 always lead예요. 단순한 것 같지만 시험에 가끔 물어봐요. 이거는 다른 영어 시험에서도. 영어 시험 다 똑같아. 우리 시험과 다른 영어 시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4번. 4번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동사에 대한 생각을 조금 못해서 그렇습니다. 걔네들이 쓰는 방법을 조금 보십시오. 걔네들이 쓰는 방식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고란 단어는, 그제? 고란 단어는 우리말로 해석하시면은 여친 내 집에 갔다 말이 된다고. 그러나 고란 단어는 뒤에 뭐야? 어디에라는 전사가 필요한 말이죠. 그죠? 어려운 말로 자동사였습니다. 그래서 Jack went to his girlfriend's house라고 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게 바로 우리가 영작이나 표현에서 가끔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가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말로 따지시면 안 돼. 걔는 그 동사는 그렇게 쓴다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우리말로 학교에 가다, 학교를 가다 말이 된다고. 그러나 영어는 그게 아니라고. 그지? Go to school이야. Go to his girlfriend's house가 되고 5번은 가끔 형용사가 문장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일절 동사로 하지만은, 그지? 형용사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어려운 얘기로 하자. 주어와 보어를 뒤집어 놓은 거야. 이 형식에서. 그건 괜찮아. 그러나 지금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없어, 뒤에. 명사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뭐니? 주어는 뭐밖에 안 돼? 약속이잖아. 명사밖에 안 쓰는 게 약속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해피가 아니라 해피네스로 가시는 거야. 해피네스로. 명사야. 주어는 명사다. 자, 몇 가지 약속을 슬슬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Happiness is closely tied to my family. 다음에 6번. 6번 맞히면은 혼자 공부하세요. 6번을 맞췄으면. 컴퍼니라는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 자체에 관한 얘기인데, 그건 저 이제 따로 나중에 할 거고, 명사 자체에 관한 얘기인데, 컴퍼니란 단어가 셀 수 있는 명사, 즉 셀 수 있는 명사로 가버리면은, 가산명사로 가버리면은 회사란 뜻으로 가고, 기본 뜻은 가산명사로 가면은 반드시 명사의 성격이 있었죠. 어가 붙든지 다른 뭐가, 그지? 즉 관사가 붙든지 복수용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 걸랑. 그런데 컴퍼니가 셀 수 없는 불가산의 뜻으로 가버리면은 동행,
그런 뜻으로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문장에 말이 되려고 하면은 콤만 안 찍어도 돼요. when으로 시작하면서. 일을 갈 때 우리말로는 거의 언제나 잭을 동반한다 이런 뜻이에요. 잭이 회사가 아니라 잭과 함께 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가 빠져야 돼 여기서는. 이거 어디선가 문법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문장은 100% 출제자의 입장에서 낸 문제더라고 이거 전부 다. 자랑할 수 있는 것은 100% 창작이에요. 가끔 한 10문제 정도는 전체 문제 중에 한 10문제 정도는 솔직히 베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대로 베끼진 않고 단어는 다 바꿨어요. 그 정도는 예의 아니야, 그지? 다만 최근 적이 아니라 그 원칙에 있어서 한 30년 전의 문제를 바꾼 거야. 야, 영어는 30년, 50년 동안 바뀌는 게 아니야. 특히 기본 약속은 그지? 말이 30년, 50년 동안 바뀌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이제 30년 전에 많이 물어봤던 문제들 그 중에서 거의 90급에 해당하는 문제들 그 문제에서 이제 단어 다 바꿔서 낸 거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일단은 6번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조금 좀 더 어렵다고 느끼는 시험에서는 가끔 이런 거 정말 밑에 단어 자체에 관해서 그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가 빠지는 게 정답입니다. 이쪽은. 그것까지를 우리 시험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틀리면은 나름대로 혼자 공부할 능력이 된다. 그 정도 또 많이 공부를 해왔다라고 스스로 위로하시고 열심히 계속 파고 드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2개 이상 틀리기 시작하면은 나는 뭔가 어딘가 부족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자꾸 잡으십시오. 그런데 그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게 아니야. 거의 다 알아. 용어 다 알아.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거지. 정리가. 그걸 정리하지. 그게 혼자 공부하는 방법이야. 단어 들어갑시다. 8점.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위에 품사라는 거 있죠. 품사라는 것은 단어지만은 일단 전제 개념 잡고 갑시다. 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빈칸에다 적으시면 돼요. 내가 이걸 알지만 정리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단어는요. 의미 없는 단어는 없거든. 모든 단어는 뜻이 있다고. 그지? 뜻이 있다고. 우리가 죽으라고 외운다고. 사실 죽으라고 외우지도 않지만 어떻게 외울지를 모르지만 단어는 자기 나름대로 외우세요. 간단하게 하시면 단어는 그 단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외우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그야말로 손과 입이 피곤하셔야 되는 거야. 단어에서는. 그지? 손과 입이 피곤하셔야 돼. 그걸 안 하면 게으른 거야. 영어 날로 먹으려는 자세라고 그거는. 주변에 정말 잘한다, 영어 나름대로 한다, 또는 뭔가 어떤 과목을 잘한다고 하는 친구나 아는 사람을 한번 잘 보시라고. 그 사람은 그냥 눈으로 보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지? 걔는 이미 여러분들이 안 볼 때 손과 입이 피곤한 짓을 수년 동안 했다고 이미. 고시 보는 사람 있으면 한번 잘 봐봐. 어떻게 보는지. 맨날 쓰고 앉았고 줄 긋고 앉아있지. 아니면 특이하게 눈으로 보는 친구도 있다고. 책으로 쭉 해서 눈으로 책만 보는 친구가 있다고. 근데 걔는 고시를 붙어. 우리가 안 볼 때 걔는 이미 초딩 때부터 그 짓을 한 거야. 열심히 쓰고 이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가 넘어가면은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쓰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짓을 안 해. 그냥 눈으로 봐도 돼, 걔는. 왜? 바닥이 있거든. 그 풀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본 개념을. 우리는 없잖아. 편안하게 들으셔, 편안하게.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편안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손과 입이 피곤한 짓을 얼마나 했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걸 지금 그게 없었다고. 그럼 걔를 하시면 된다고. 늦은 게 아니야. 이미 어느 정도 지식이나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짓을 하시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죠? 그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단어는 알아서 외우십시오. 일단 무식하게 외우세요. 그런데도 안 보입니다라는 것은 여기까지만 봐서 그래. 여기까지만. 단어는 말이야.
사전을 보잖아. 각 단어에 다 붙어 있는 게 있거든? 모든 단어의 뜻은 다 있다고. 사전 보면 뜻은 다 있지, 그지? 그런데 각 단어에 하나씩 또 붙어 있는 게 있거든. 그게 바로 품사.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부터 그래,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봐. 여기까지는 혼나면서 징징대면서 나름대로 공부한 기억이 있으면은 괴로워하면서 외웠을 거야. 단어가 안 외워, 뜻이 안 외워져서 적어도 책상에다 머리를 박아본 놈은 알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단어를 공부할 때 아는 것 같으면서 얘를 무시한 거야. 왜 그러냐? 이거 왜 무시하냐 이거. 100만 단어가 있으면은 사전에 10만 단어가 있으면 그지? 10만 단어가 있으면은 각 단어마다 빠지지 않고 다 붙이는 게 얘야. 10만 단어 중 없는 게 없어. 그건 알지, 그지? 확인됐거든요. 이거 왜 무시합니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뒤에 가시면 문장 구성 요소로 쭉 가는데 봐봐. 문장이 있거든. 아까 문장의 기본 대전제 조건이 뭐였냐? 얘잖아, 그지? 이 P는 뭐냐 하면은 그 문형이라고 패턴이에요, 패턴이고. 우리가 5가지 형식으로 구분하는 거, 그 얘기를 하나로 지금 압축한 거예요, 이거는. 문장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얘를 무시하시면은 얘는 아는 것 같은데 서로 매치가 안 돼요. 어차피 문장을 구성하는 것은 가장 최저 단위는 단어거든, 그지? 그리고 얘에서 문장의 기본 요소가 나오죠, 그죠? 기본 요소. 기본 요소라고 이제 슬슬 용어로 들어갑니다. 기본 요소가 있죠. 동사 놓고 주목보. 모르는 게 하나도 없걸라? 여기까지. 그리고 부가 요소가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지 간에 정의를 내리십시오. 부가 기본 요소에서 빠지고 부가 요소로 해서 2개가 돼서 전체가 문장이 되거든. 부가 요소가 기본적으로는 형용사와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가 있어. 부사적 요소라 그래. 용어가 마구 날라다니기 시작하걸랑. 잘 봐라. 품사가 뭐냐면 각 단어에 붙어있는 뭐냐? 품사가. 단어 뜻은 우리가 서로 다 외우잖아. 저거 생각해봤냐? 품사가 뭔지. 간단하게 정의하셔. 이 단어의 문장 내 역할이라 내가 외운 단어는 내가 이런 뜻을 외우고 있는 단어는 문장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합니다라는 약속이거든. 그리고 역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외운 단어는 문장 내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들어갑니다. 위치에 관한 얘기야. 약속이야. 얘를 놓쳐서 그래. 얘를. 잘 생각해봐. 저기까지 익숙하다고요.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아. 그지? 다 들으면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거든. 그만큼 많은 용어가 머릿속에 돼 있는데도 정리가 안 된 거라. 단어 안 외우니까 영어 못하지가 아니라 단어를 외우는데 밑에 2번째를 모르니까 영어 익숙하지 않지. 이렇게 되는 게 정답이야. 그 약속에 익숙하시라고. 예를 들어서 초크라고 하면은 당구장을 떠올리지 말고 그지? 초크는 분필이잖아. 그지? 분필. 다 안다고. 그지? 뎁다 어려운 말도 알아요. 초크라고 들으면은 분필에다가 2번째가 나오셔야 돼. 동시에. 명사. 그지? 초크 그럼 명사까지 나오셔야 돼. 그리고 잊어버리셔야 돼. 시험 볼 때는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딱 그러면 초크 명사 이렇게 나오셔야 돼. 그럼 명사 나오면 그 다음에 얘 나와야 되지. 그지? 여기까지 나오셔야 돼.
세 가지가 나오셔야 돼, 세 가지. 문장의 역할까지 갔으면서 문장의 역할에서 어디까지 가냐, 문장에서 무슨 요소냐, 여기까지 가시는 거야. 이게 결합이 되셔야 된다고. 이해 안 되죠? 다 아는 것 같은데. 봐봐, 이거야. 초크.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명사, 그지? 분필, 명사, 주목부. 한 번에 나오셔야 돼, 한 번에. 거기까지 훈련하시라고. 훈련 단계가 거기서 빵꾸가 나 있는 거야, 우리는. 그게 약하니까 문장이 안 보이는 거라고, 항상. 문법은 그거 물어보는 거야, 처음에는. 단어부터. 예, 문법 그러니까 부정사, 관계대명사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거 물어보는 거 같지, 그지? 그거 전부 다 여기에 관한 얘기야. 잘 생각을 해봐. 제자리에 제대로 된 걸 쓰느냐야, 그지? 스타디가 공부하다지만은 스타디가 공부하다 기본적으로 동사예요, 그죠? 동사는 동사 자리에 가는 게 약속이야, 그지? 근데 스타디가 명사 자리에 가버리면은 그냥 스타디 쓰면 틀렸다라는 거지. to 붙이는 거지, 이렇게. 또는 ing 붙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그지? 그게 시험이잖아,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시험이야, 그게. 이 자리에다가 to study 쓸래요? studying 쓸래요? 이건 물어보는 거 아니야, 시험에서. 단어 뜻만 보면은 그냥 공부하다니까 다 나와. to study가 붙든 studying으로 나오든 어차피 머릿속은 공부하다야. 근데 문법은 그게 아니걸란, 그지? 영작 표현도 그게 아니죠, 그죠? 영작이나 표현 쪽에서는 조금 더 어떤 이제 자기들이 영어에서 표현하는 그 방식을 많이 따라가느냐라는 거고, 문법에서는 철저하게 이해라고, 이해. 주목보까지 가시면은 문장이 보여. 단어 외울 때. 그만큼 그 부분이 익숙해지시면 영어가 시작돼. 진도, 책 한 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동안 솔직히 영어책 몇 권 봤냐? 무지 봤잖아. 적어도 여러분들 한 5권 이상 봤을걸? 문법책이라고 하는 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다 듣고 있을걸? 거기서 빵꾸난 걸 찾으시라고. 기본 개념은 이건 설명이 약해요. 모든 책에서. 죽으라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 익숙해지는 거거든. 그게 비법이야. 스킬이야, 그게. 스킬, 한마디로 없다. 이게 정의야. 숙련이 안 됐으면 없다. 익숙하지 않으면 없다. 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럼 다시 헝그리라고 들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그지? 다시 한번 훈련을 하자고. 헝그리라고 들으시면 머릿속에 배고프다가 나오시면 안 돼. 그지? 거기까지만 약하면은 시험 어차피 조지고 들어가는 상태야. 그건 항상. 헝그리를 들으시면은 머릿속에 배고픈 배고픈 형용사 명사 꾸며줄까 보울까 여기까지 가셔야 돼. 이해돼? 안 외웠죠? 그럼 영어가 보여. 다시 study가 to가 붙으면서 형용사자를 휙 들어간다고? 뭔 소리냐? 우리 용어는 잘한단 말이지, 그지?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있다고 얘기야, 그게. 맨날 용어만 익숙하면 뭐냐? 이거. 약간의 잔소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익숙하셔야 돼요. 이것만 죽으라고 하시면 돼요. 즉, 한 단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구와 절로 넘어가면 어차피 조지게 돼 있어, 그때부터. 왜? 자기는 단어밖에 못 보거든. 구와 절로가 큰 의미에서 구와 절은 덩어리란 말이에요, 덩어리. 구와 절의 정의는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 그지? 여러 단어가 모여서 뭐냐, 정의가. 이것도 모르면 괴로운데? 여러 단어가 모여서, 그 다음에 뭐야?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 이게 구와 절의 정의지, 그지? 그럼 알지? 그럼 생각나지? 그거 봐. 여러 단어가 모여서 뭐니? 이거잖아. 다시 이쪽으로 가잖아. 그게 보이면 혼자 해도 된다는 얘기야, 영어는. 덩어리가 안 보여서 조지는 거야, 항상. 자, 일단 그 덩어리의 시작은 단어다. 이 부분을 거기에 빈칸에다 적으세요. 적고 진도 나갈 때마다 괜찮아. 진도 나갈 때마다 계속 죽으라고 반복할 테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만 참아라.
조급해 하시면 조진다 항상. 조급하시면은 알 거예요. 조급해 하시면은 성적은 우리는 성적에 민감하잖아요. 그지? 조급해 하시면은 아마 한 단어라도 외우면서 조급해 하면은 아마 한 60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60점 정도는. 절대로 만족스러운 점수가 아니지. 그지? 60점 받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영어 60 받으면 사실 다음에 이거잖아. 다음에 거의 그 정도 수준이야. 영어는. 그러나 70 정도 받으면은 혹시나 그지? 70 정도 받으면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 거야. 그 정도면은 혹시나. 그리고 75점 받으면은 된 것 같은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 그지? 안 그래? 실전에서 75점 정도 받으면 이번에 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거야. 80 받으면은 거의 이건 그냥 이제 면접 준비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럴 거야 아마. 60이 안 넘는 상태는 얘다 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이게 왜 그런지. 적었니?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갑시다. 여기서 이제 얘 생각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진도상 이쪽 부분을 살짝 하면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거는 외워라 이런 쪽으로 외우고 익숙하게 넘어가도록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도 약속이에요. 큰 틀에서 두 가지 약속이라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기까지 알고 있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자꾸 파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쓴다는 약속이 있습니까? 영어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얘라 그랬지, 그지? 문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약속의 두 개가 이게 매치가 되시면 보인다, 문장이 안 보여서 틀린 거야, 항상. 도개까지. 야, 문장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지? 기본 요소를 적당히 나열한 게 문형 아니야? 그건 알고 있잖아. 기본 요소를 적당히 나열한 게 문형이거든? 문장에 이렇게 쓰는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린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걔네들은 그 시간 안 주고 쓴다고요. 문장에 이렇게 쓰는 거 알고 있습니까? 익숙합니까? 그 다음에 단어는 이런 게 있는 게 익숙합니까? 그럼 봐봐. 두 개가 연결이 돼버리잖아. 왜? 여기서. 우린 여기까지만 공부했잖아. 그런데 뭐니? 각 단어에 사전에 다 붙어있는 단어의 각각의 역할. 그게 뭐야? 이게 문장에서 말하는 그 문장의 요소잖아. 이거랑 결합이 돼버리잖아, 여기서. 그러니까 단어하고 문장이 따로가 아니라니까. 단순한 얘기지만은 걔가 일단 그렇게 보셔야 돼. 그 자세를 가지고 문장을 보시면 보여요. 그리고 거기부터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시면은 뚫리기 시작한단 말이지. 자, 정리. 여기가 아니라 단어의 품사를 통해서 문장 요소랑 결합이 돼버리면서 영어 문장이 시작된다는 거. 그죠? 바닥을 정리하셔. 갑시다. 8쪽. 매니. 단어를 문장 내 어떤 역할에 따라 분류한 게 품사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공부하지 마라. 문장 내 역할이라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는 따질 수는 뭐죠? 따질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죠? 걔네들이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를 따라가셔야지.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단 말이야. 따라가셔야죠. 그래서 우선 네 가지 중요한 품사입니다. 중요한 품사. 기본 요소에 결합되는 품사들에서 첫 번째 읽으면 되잖아. 그지? 명사, 정의 빼고 역할 있잖아. 굵게 표시된 거 있죠. 볼릭체. 이게 문장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내가 외운 단어가 명사다. 주목보 동격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그럼 주목보 동격에 대한 약속은 문장에서 약속으로 다시 연결이 되고 있거든. 그 얘기. 다음에 이거 지금 여기 나오는 품사의 메뉴에 있는 거 있죠. 품사의 메뉴에 있는 거 1, 2, 3, 4, 5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강론에서 품사, 명사 들어갔으면 명사, 대명사 공부할 때 있잖아. 그때는 얘 박아놓고 들어가셔야 돼. 그게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드립다 명사 해놓고는 뭐 이제 이름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게 가산 명사냐 불가산 명사냐 명사의 종류에서 뭐 일반 명사, 집합 명사 이러고 외우고 앉아있다고. 아니라니까 그거. 명사는 문장에서 봐봐. 명사는 이름이고 역할이 주목보를 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단어 외우고 있다고. 단어. 집합명사에 해당하는 게 뭐 있고 기억나냐? 그 정도는 폴리스형 명사가 뭐가 있고 그지? 캐틀형 명사가 있고 공부 많이 한 친구는 주워 들은 건 무지 많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그지? 그럼 명사 찾아보면 돼. 폴리스는 더가 안 붙으면 틀리고 뭐 캐틀은 더도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지? 항상 단수형으로 쓰고 S 붙이면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그게 명사 쪽에서 나와. 그거 외우지 말라니까. 지금 얘부터 하시라고. 종류에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명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문법책의 명사 파트를 들어가셔야 돼. 이 개념 잡아놓고 이 정의를 잡아놓고 들어가시는 거고. 주목보 역할한다.
그 다음에 형용사 갑시다. 형용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이거 사람이나 사물 N이죠. 명이에요, 명. 약자로 가야지, 약자. 명사의 상태나 성질 등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한다. 기본 정의는 외워라. 그 다음에 형용사가 문장에서 이거 역할 있지. 품사지, 품사. 형용사가 문장에서 무슨 짓 합니까? 얘도 약속이죠. 명사를 직접 꾸며주거나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그게 뭐니? 이 형식과 오 형식에서 기본 요소인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이거 약속이잖아. 그럼 그 보호 자리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다가 부사를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그런 얘기야. 그게 기본 시험이라고. 약속에서 물어보잖아. 맨날 시험 물어보는 거야. 쉬운 말로. Oh, she looks happily. 땡 이런 거. 우리말로 해석하죠. She looks happily. 틀린 표현이다. 쟤 행복하게 보여. 틀린 표현이다. 왜? She looks happy다. happy. 이유는 look 다음에 보호 자리거든. 그지? 명사 아니면 형용사 자리야. 근데 거기다가 happy를 써놨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야. 단의 기본 약속. 그죠? 배열 약속. 제자리. 그 약속이 틀렸으니까 그게 틀린 표현이야. 우리말로는 되지만. 그걸 물어보는 거라고. 형용사, 명사를 앞뒤에서 직접 수식하거나 보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따질 부분 없죠. 그렇게 쓰겠다는데 뭐라 그러니? 부사. 부사를 왜 여기다 넣냐면은 이 구나 절로 갔을 때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거든. 독해할 때도. 부사, 문장의 부가적 요소다. 그 얘기는 뭐니? 부가적 요소라는 것은 기본 요소는 아니올시다라는 거지. 그럼 기본 요소가 주목보거든요. 동사 주목보. 문장의 부가적 요소로 시간이나 장소, 방법, 이유 등을 표현하는 부분을 부사라고 한다. 설명할 거 없음. 약속입니다. 외우셔. 그리고 문장에서 확인하시면 돼. 역할, 명사 없죠.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 등등. 명사 빠졌지, 그지? 그래서 명사랑 결합되는 파트에서는 부사가 들어가면 땡이다. 이런 식이야. 단어가 제자리에 제대로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익숙합니까? 라는 거거든. 여기서 갔다가 드립다 예외 외운다고 예외. 부사가 부사가 명사랑 결합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야, 1% 안 된다니까. even a child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죠. even 같은 거 부사거든요. 애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봤지만은 그 부사 명사 할 수 없다고. 부사랑 명사랑 결합되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게. 그런 게 예외는 신경 끝내시라고. 일단 시험에서 거기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사는 명사 빠진 다른, 명사가 아닌 다른 단어랑 연결되면 전부 다 부사 쪽에 관련돼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다른 정의가 없어요. 사람이나 사물, 즉 명사죠. 얘들아, 거기 형용사에 사람이나 사물 돼 있지, 그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고 동사에도 사람이나 사물 돼 있지. 그건 명사거든. 뭐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 알겠죠? 문장에서. 문장 가장 기본 틀에서, 그지? 명사라고, 명사. 명사라는 게 단어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문장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야. 전부 명사야, 명사. 명사랑 결합되면 형용사, 명사랑 결합되면 형용사, 계속 명사랑 결합되면 또 명사, 명사는 명사 또는 형용사 두 가지밖에 연결이 안 되는 거고, 다음에 동사는 뭐니? 명사. 동사는 형이랑 결합이 안 돼. 동사는 명사랑 결합이 돼. 동사랑 의미가. 동사는 명사랑 가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 파트를 딱 잡게 되면은, 동사를 딱 잡게 되면 그 관련된 명사를 딱 잡으셔야 돼. 그럼 그게 시험이야. 그 다음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이제. 단어의 약속에서 물어보는 거야. 동사 파트에 밑줄이든지, 동사 파트에 빵꾸가, 블랭크가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관련 명사를 잡아서 그다음부터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잘 생각해봐.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아니면 그 관계에서 얘가 명사가 그 짓을 하는지, 그 짓을 받는지, 대표적인 시험 유형이죠, 그죠? 어려운 말로 태 물어본다 그러잖아. 그지? 수일치와 태. 걔가 얘거든. 명사랑 결합시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사는 동사만 보시면은 안 됩니다. 문법에서는. 동사는 명사까지 걸고 넘어가셔야 풀리기 시작하시는 거야. 동사. 명사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종류.
동사의 종류는 그냥 전체적으로 듣고 말아라. 이거는 비동사, 뭐 일반 동사, 그 다음에 뭐 조동사 괜찮다. 그러나 동사의 종류는 문장의 동사, 아까 저기 뭐야? 일주일 동사라 그랬죠. 그죠? 일주일 동사지, 그지?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로 생각하는 게 좋다. 몸에 좋다. 시험 성적이 직방 연결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다. 동사의 종류는 일단은 크게 문장의 동사와 준동사로 생각을 할 것. 그 다음에 비동사, 상태를 나타내는 비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일반 동사. 그 두 개를 엎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들어가는, 표현하는 조동사.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말 할 일 없으면은 자동사, 타동사까지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맨날 자동사부터 하고 있지 말고, 타동사부터 하고 있지 말고. 그거 외우지도 못하잖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자. 나도 몰라, 그거. 그거 내가 어떻게 다 외워, 그거. 특히 나는 시험 볼 일이 없는데, 별로. 전사 하나 빼먹어도 전혀 대화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그건. 그지? 뭐, interfere with you. 단어를 모르시면 열심히 외우세요. experiment with you. 실험했다, 뭐, 이런 거. 그지? with 안 쓰면 틀리는 거. 대표적으로 시험 나올 것 같지만 안 나오잖아. graduate from. 근데 말 되잖아. I graduated. 나는 졸업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이름 붙여도 상대방은 외국인은 다 알아듣는다는 거. 그지? from 있든 말든 상관없다고. 근데 그걸 중요하다고 from 쓴 애만의 시험. 야, 일단 이거부터 하고 나서 하자. 봅시다. 동사, 문장의 동사, 준동사, 그 다음에 주가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가시는 거야. 일단 문장의 동사, 준동사를 머릿속에 박아놓고 들어가시라. 그럼 준동사가 뭐냐는 일단 문장부터 보고 나서 준동사로, 문장의 기본 틀을 보고 나서 준동사 있지, 그죠? 거기 나오지, 준동사. 준동사에다가 그걸 설명을 써놔. 준동사를 표시해서 준동사가 뭐냐면 이게 구야, 구. 준동사가 구야. 그럼 다시 단어랑 결합이 된다고? 구가 뭐라고? 여러 단어,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그지?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하는 게 구나 절이라 그랬지. 그럼 부정사는 뭐니? 준동사가 우리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잘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럼 부정사가 뭐니? 동사 앞에 투 붙인 거지. 그게 부정사거든? 단어가 일단 최소한 두 개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정사의 용법이 뭐야? 명사, 형용사, 부사에서 다시 처음 단어로 연결이 되고 있잖아. 그렇게. 그럼 거기서 뭐야? 단어로 연결되면서 그게 단어의 기본적인 뭐냐? 문장 내 역할, 그지? 위치. 그거 똑같잖아.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해서 밑으로 다시 내려온다고. 자, 구에 대한 이해는 동사, 준동사가 보이고, 구를 아시면은 준동사가 보이고, 준동사를 이해하시려면 구라는 조건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개념을 잡고 보셔야 되는 게 기본 순서고요. 문장 전체가 보여야 일단은 문법이든 독해든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단어부터 공부를 하셔. 단어부터. 단어 뜻을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그거 어차피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뭐? 품사와 문장의 요소까지 한 방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장이 보인다는 얘기야, 걔는. 성격. 주어라든가 주체가 있고 수가 있고 시제가 있고 이런 거는 동사 쪽에서 참고를 하도록 합시죠. 끝. 품사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밑에 팁스는 나름대로 잔소리를 한 겁니다. 그거 아는 말 같지만은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잘 읽으시면은 품사도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어. 그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단어 열심히 외우지만 99%라는 게 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명사의, 영어 단어의 거의 99%가 명사예요, 명사. 그 다음에 부사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동사 들어가요. 내가 외운 단어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에이, 전치사나 대명사 수십 개 안 된다니까?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거. 역할도 정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8쪽, 9쪽. 포인트, 역할과 종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보죠. 명사의 격변화. 자, 이제 그 대해서 일단 살짝 먼저 얘기를 하고 하는 게 명사의 격변화라고 했으면 이것도 힘들다고. 주격, 술격, 목적격에서 들어가는 거. 그걸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십시오. 모든 용어는 여러분들 자기의 머릿속에 한마디로 정의가 돼 있는 상태에서 문장으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어는 항상 힘들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항상. 첫 시간은 그 얘기만 하면 되니까. 명사의 격변화, 의외로 격변에 대한 개념이 약한 경우가 많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밑줄, 명사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변화. 이거 맞춰주시는 거야.
명사의 문장 내 위치에 따른 변화. 문장 내 위치가 뭐니? 주어, 목적어, 보란 말이야, 그거는. 그지? 명사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 위치가 주, 목, 보잖아. 그지? 동사 아니거든? 주, 목, 보잖아. 주, 목, 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적당히 뭐야?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바꿔주시는 거야. 특히 주격, 목적격. 아주 허접한 시험에서는 얘도 물어본다고, 이거. 너 격변화 알고 있니? 격변화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고. 명사의 역할이 뭐니? 주목부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명사의 모양을 바꿔주시는 거야. 그런데 일반 명사는 똑같아. 주격과 목적격은 똑같아. 주어 자리에 가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나 명사는 안 변해. 뭐가 변해? 대명사가 바뀌는 거지. 특히 인칭 대명사가. 왜 I, my, me라고 외우고 있냐, 그거. I, my, me 아니야. 그지? 잘 생각을 해봐. 주어 자리에 가니까 아야. 목적어 자리에서 I 쓰면 바보 되거든. me를 문장에 대가리에 주어에 쓰진 않잖아. 왜? me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라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 격변화는 거기서 나오시니까. 그리고 얘를 알고 있으면은 얘가 이해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문 대명사의 격변화, 관계 대명사의 격변화까지 보인다고. 왜? 명사 아니야, 명사. 걔는 대명사를 끼고 가지만은 일단은 명사라고 출발이. 그러니까 명사에서 그 성질을 못 버리고 맞춰주시는 거야, 계속. 관계대명사 격변화도. 관계대명사 할 때 계속 합시다. 맞춰주시는 거. 동사의 종류, 형용사, 부사의 역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3번. 형용사, 부사의 역할은 기본적인 약속에서는 예외를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기본 약속이 정해져 있다. 기본 약속에 충실해라, 항상. 명사랑 관련되면 형용사 자리, 동사나 다른 품사랑 관련되면 부사 형태를 쓰는 게 기본적인 약속이고, 용어가 중요한 말은 밑에 팁스 보죠. 용어가 중요한 거 열심히 보십시오. 단어를 많이 외우면 very good이지만 반드시 문장 속의 위치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위치까지 생각, 그건 약속이에요. 위치까지 약속을 생각하시면서 자꾸 보셔야 돼요. 즉, 단어 따로 문장 따로 가시면 안 돼요. 단어와 문장을 항상 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문장 갖다 놓고 그 문장 계속 보시는 거야. 당연한 소리 같지만 그 짓을 안 해서 그래. 단어 외울 때 맨날 단어 외운다 그러면 뜻하고 단어만 딸랑 외우고 있거든. 문장은 머릿속에 날아가 있다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영어 문장을 갖다 놓고 그거 그냥 읽으시는 게 좋아요. 손으로 쓰든지 입으로 외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단어 뜻도 살아있고 그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게 자기 나름대로 익숙해진다고요. 그 수준까지는 참으셔야 돼. 오케이. 용어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4번.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영어 공부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수업 듣더라도 맨날 용어는 변하질 않아. 그러니까 용어는 어차피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필요한 거야. 죽어도 외워야 돼. 착각. 용어는 익숙한데 뭐야?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리는 머릿속에 꼭 하고 가십시오. 그래야 그 어떤 수업을 듣더라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거야. 다음, 나머지 4개 품사. 다시 명사, 형용사, 다음에 부사, 동사는 문장 파악에 구와 절까지 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의와 문장 내 역할은 머릿속에 박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어 문장을 자꾸 보시라고. 문장 얘기는 아직 안 했다 근데. 다음에 대명사. 명사를 대신할 사용한다. 정의 그지? 대명사 역할 똑같거든. 명사를 대신하니까 역할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지? 명사 역할도 대신하는 거야. 명사를 대신하니까 역할도 문장에서 주목보 똑같다는 거지. 주목보. 그 자리에 뭐야? 그 자리에 명사나 대명사만 들어가는 게 약속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박아놓으시면 구와 절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때. 종류는 따로 구분하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알아서 하세요.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제기대명사,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 부정대명사 막 나가요. 그거. 종류에 익숙하지 말고 대명사 자체가 뭔지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박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라고. 그 다음에 종류로 빠지신 거야. 왜? 종류는 의미상 분류가 되는 거거든. 성질, 성수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명사에서도 명사가 가지고 있는 게 성수격이에요. 그지? 남성, 여성 명사를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은, 그지? 그러나 수는 나오잖아. 맨날. 단수, 복수 물어보고, 7급, 오케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직렬의 급수에 따라서 가끔 이제 명세 이게 단수인지 복수로 쓰는지 이것도 물어본다고요, 그게. 그 다음에 동사랑 관련해서 뭐야?
S 붙일래 말래. 동사를 모양 바꿨니 안 바꿨니. 이것도 작년 시험도 있었죠 그거. 논란의 요지는 많았었지만은 국가가 그렇다는데 뭐라 그래.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그러나 단수, 복수라는 것도 어차피 여기서 성수 격입니다. 격변화 뭐야? 문장 내 위치. 그걸 보시고 그런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떠오를 거예요 지금. 자 이제부터 기능어입니다. 접속사, 단어나 구나 절을 연결한다.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에 전치사, 전치사는 뭐니? 명사 앞에서 다른 단어. 보통 그 앞 단어와 이제 어떤 관계를 표시하시는 건데 전치사가 의외로 쉬운 게 아니라 의외로 어렵게 들어가요. 이유는 뭐냐면 전사 자체는 괜찮아. 전사 자체는 괜찮은데 얘 전사의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냐? 전사의 정의가 명사 앞에 쓰지, 그치? 그럼 전사 뒤는 무슨 자리냐? 위치로 가자. 단어의 자리 위치. 전사 뒤는 정의가 명사 앞에 쓰니까 전사 뒤는 명사 자리지, 그치? 그 자리에 딴 거 쓰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야. 그것도 한 번씩 물어봤을 거야, 시험 보시면은. 그러니까 전사는 몇 개 안 된다고, 수십 개 안 된다고요. 그 뒷자리 항상 뭐야? 명사 자리야, 명사 자리. 그 약속에 따라서 전사 뒤에 동사가 직접 못 들어가니까 뭐야? 명사 역할하는 동명사로 들어가잖아, ing로. 부정사가 아니라. 여기 약속이 출발하시는 거야, 계속. 전사 뒤는 명사 자리예요. 그리고 역할 있죠? 역할을 잘 봐라. 전사 플러스 명사 돼 있잖아. 그지? 역할. 전명이잖아. 전명. 정의 자체에서 전치사는 혼자 사용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전명으로 하죠. 전명으로. 두 단어지. 그래서 구가 되지 벌써. 두 단어잖아. 정의 자체가 명사 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단어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냐?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한다가 약속이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벌써 구 개념이 나왔죠. 전명구, 전명구라는 게 그 개념이라고. 맞죠? 구 개념이 안 나온 게 아니라 벌써 품사 단어 정의 자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신경 안 쓰고 있다고. 그리고 이거 시험 나오죠. 시험 나왔거든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도 있죠. 없는 경우는 그건 이제 문장을 보는 놈은 보여요. 얘가 앞으로 다른 자리로 가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마침표 찍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다른 자리로 옮겨간 거야. 다른 자리로. 언제 옮겨가지? 그냥 사이드 질문이야. 가자. 근데 알아. 예, 명사잖아, 그지? 얘 앞으로 빼서 얘가 앞으로 빠지면 수동문 나오는 거 기억나죠? 그럼 얘 뒤에 명사가 없잖아. 그런 거. 갑자기 싸늘해지는 이 수동문의 수동태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아예 빼버리죠. 수동문을 해놓고 수동문 만들어 놔버리고 전사를 안 써버려요. 틀린 표현 이렇게 영작이나 이런 데서는 철저하게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마 어떤 문제에서 be left left라고 해놓고 맞냐 틀리냐? 틀린 겁니다. 웃다는 left는 자동사로 끝난다. 그냥 주어가 웃었다. 그걸로 끝나. 그런데 be left라고 한다는 것은 비웃음을 받다란 뜻으로 가시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left가 아니라 be left at까지 나가셔야 맞는 문장이야. 그죠? 그게 자동사, 타동사 공부하는 거야. 전사 붙인 그 수거 외운 거야, 그게. 들어보면 무슨 소린지 알 것 같잖아. 그거 글랑. be left란 말은 없다고. be left at까지는 나오지만. 얘가 빠졌잖아. 얘가 앞으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얘는, 명사는 비웃음을 받았다. 조롱받았다. 그렇게 할 때 명사, be left 안 쓰면 틀리잖아. 여기서도 간다, 여기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얘기는 단어에서 뭐가 어디까지 시험에 나오는지 다 나온다고. 그래서 일단 정의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문장 내에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여기까지 자료놓고는 야야야 전명이잖아 전명 그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뭐가 돼? 여기서 삐져나가야 되잖아 그지? 명사 꾸며주거나 보호자를 사용하는 거. 이게 형용사 정의 맞지? 역할 맞지? 거기까지 가시는 거야. 그러면 보인다고 문장이. 정의에서 출발하자. 감탄사는 통과. 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뒤에 따로 뭐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대명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읽으세요. 관계대명사나 의문대명사 적어도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하고 대명사 파트를 따로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각 품사 각각의 파트에서는 최상위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나머지 다 외우시는 거 할 수 없어. 썸을 뭐 긍정문에 쓸까 말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기억나지? 썸과 any가 대명사에 들어가는데 뭐 썸은 긍정문, any는 부정문 뭐 이런 거 조건문 기억나냐? 그 표현에서 가끔 있거든. 기억 안 나면 괴롭고 아 내가 조금 공부를 덜 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숙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거기서 이것도 가잖아요. 회화로 넘어가시면은 긍정의 대답을 바랄 경우는 의문문에서도 썸 쓴다. 이런 거 기억나니? 탭스 같은 데 가시면 그런 것도 나가요. 그게 맞냐 틀리냐. 영어는 어차피 기본에서 물어보시는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의를 잡으시고 가시고 다음에 품사 11쪽 품사의 역할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단어의 역할 문장 내 위치다. 죽어다 계열 단어를 외울 때 절대로 의미만 기억했으면 영어는 never 성적 안 나온다. 익숙하게 보시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문장 내 위치 효과에 관한 얘기고 품사의 중요성은 일단은 모든 단어에 다 붙어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죠? 사전의 구성 순서를 생각해봐. 철자, 발음 기호, 그리고 품사 나오고 뜻이 나와. 그죠? 편안하게 보시라니까. 철자, 발음 기호, 품사, 뜻. 품사가 왜 중요한지 알겠느냐? 얘가 바뀌면 뜻도 바뀌어.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그지? 단어 뜻만 외우시면 안 보이거든. 읽어야 되잖아. 이거 영어 공부의 순서라고 이거요. 일단 말이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 발음은 괜찮아. 자신있게 하시면 돼. 똑같이 안 해도 돼. 알 발음 세게 안 해도 돼. 워터라고 안 해도 워터라고 하면 제일 좋아해. 정확하거든. 그지? 괜히 알 발음 하지 마. 인터뷰 뭐 이런 거. 인터뷰. 알면 좋지만 인터뷰가 제일 정확한 발음이죠. 그죠? 발음을 일단 정확하게. 자기가 읽어야 익숙해지신 거야. 단어 배우는 거 문장 써놓고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소리내서 읽으셔야 머릿속에 더 깊이 새겨진다. 그 다음에 발음했다. 발음 있고 이 품사가 역할이죠. 거기에 따라서 뜻이 바뀌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2번 가시죠. 2번. 품사를 제대로 공부할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역할이 보이고 의미가 바뀐다는 게 보입니다. Fish School in the Ocean. 유명한 예문이에요, 이거. 바닷속 물고기 학교가 아니라 뭐야? 주어 동사로 가니까 동사 자리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떼지어 다닌다. 이런 뜻이야. 몰려 다닌다라는 뜻이 있다고 스쿨 보시면은. 그리고 스쿨 보시면은 공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왜? 품사가 바뀌었잖아. 동사 자리에 들어간 그 뜻이야. 맨날 스쿨은 학교 이러니까 괴로운 거야. 그리고 미술 관련 지문 나오는데 스쿨 나오시면 학교란 뜻도 있지만 학파라고도 막 들어간다고 이건. 그러니까 단어는 그때그때 체크하시고 문장이나 지문 봤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딱 하나예요. 단어 잘못 봤구나야. 내가 모르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사전 찾으라는 거야. 손이 피곤한 거. 아는데 좀 어색해. 그 얘기는 내가 어색하게 해석한 거야. 단어가 A라는 뜻도 있지만은 A-A-로 넘어가는 비슷비슷한 말로 연결되는 게 있지, 그지? 우리말로 유의어. 그렇게 보시는 거야. 단어의 뜻을 고정시키시면 안 된다고요. How much annual leave do you get?
How much annual leave 떠납니까? 안 된다니까 이거. 떠난다란 뜻도 되지만은 annual leave 할 때 leave는 자리가 무슨 자리니? 명사 자리라고 명사 자리. 그래서 leave는 뭐니? 명사로 해석하셔야 된다고. 휴가란 뜻으로. 그래서 너 연차 휴가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뜻이야 이게. 단어에 대한 감각을 조금 새롭게 하시오. 의미만 외운다고 공부했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역할까지 가셔야 됩니다. 위치의 위치, 단어의 위치의 위치. 죽었다 깨어나도 개 모르시면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 명사절,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 부사절까지 다 젖어요. 그게 안 보이면은 가정법, 수동태까지도 안 보인다고 전부 다. 영어 문법 전체잖아 그게 거의. 철저하게 하시오. 역할, 의미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역할에 따라서 의미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은 자리,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 자체가 달라. 즉 동사 자리인데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단어가 괴로운 거야 이거는. 예를 들어서 I have contracted라는 단어가 contract라고 계속 가버리면은 그치? I have contracted a bad cold 할 때 이 contract는 뭐냐? 병에 걸리다란 뜻이야. 동사 자리잖아. 그치? 그런데 뒤에 the player is contracted 이렇게 가시면 뭐니? 이건 계약하다란 뜻이야. 동사 자리인데 뜻이 두 개, 세 개 나오죠. 생각할 거 어려운 단어일수록 뜻은 하나야. 그런데 내가 자신 있게 외웠다고 생각되는 단어일수록 뜻이 슬쩍슬쩍 바뀌어.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죽으라고 하셔야 되는 거야. contracted 계약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어구까지 길게 파악을 하라는 것은 특히 동사 쪽에서 이거 시험이잖아. 그지? 어렵게 얘기하면 stop, 목적어, from, ing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기억나죠? 기억나셔야 돼요. prevent가 막다란 뜻만 생각하시면 괴롭다고. 왜? 기본 단어일수록 사용되는 게 있지, 그지? prevent 나오면 머릿속에 목적어, 다른 from 말고 다른 거 쓰면 틀린 표현이죠. supply 하면은 머릿속에 뭐가 나와? with가 나오셔야 되죠. 그죠? supply with be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기본 단어까지 가셔야 돼요. 지금 3번 같은 경우는 devote죠. devote는 뭘까? 몰두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단어 뜻을 외우면 괜찮아. 근데 뭐야? devote, oneself, 다음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사입니다. 그게. to 다음에 ing 써야 돼요. to 다음에 동사 쓰면 해석해놓고 틀려요. 왜? 자, 봐봐. 단어 뜻만 보시면 그게 보이는 거야. 봐봐. 여기다가 Jack devoted his whole life to help the poor라고 갔으면은 help the poor라고 갔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석한다? 가난한 사람 돕는데 평생을 바쳤구나. 멋있는 사람이다. 그 도끼까지 간다고 이게. 문장은 틀렸는데. 이유는 devote oneself to to는 전사입니다. 부정사가 아니에요, 그거. 해석해놓고 문법에서 자신있게 틀리는 거야, 자신있게. 그래서 길게 외우시는 거야. devote oneself to 명사 이렇게. 동사는 어떻게 외우는지 알겠죠? 동사는 뒤에 관련 어구가 따라붙는 게 많다고. 특히 쉬운 단어. 그래서 그걸 입으로 하시고 문장으로 계속 보셔야 돼. to 다음에 help 띡 써놓으면 해석해놓고 틀린다고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용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 자, 품사를 제대로 공부하십시오. 항상. 품사는 단어랑 관련되어 있거든요. 공부를 하고 그래서 다시야 단어 제발 디퍼 깊이 파셔. 역할로 하면 이제 주목보가 다 끝나죠. 여기서 각 품사의 역할 그러니까 바로 와닿지를 않으니까 각 단어에 붙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문장 내 역할. 요 자세로 보려니까 단어는 때로는 의미가 바뀔 수도 있다. 때로는 역할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약간의 플렉서블한 자세로 외우십니다. 단어는. 고정시키지 마. 단어 외울 때. 플렉스. 유연하게. 어떻게? 문장 갖다 놓고 유연하게. 그 자세를 놓치면은 이때부터 영어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재미없는 부분이
익숙하셔야 영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하는 자세를 조금 바꾸시오. 자세.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점수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법 시험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문법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말고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출제자 입장에서 기본 원칙을 물어본다고 항상. 여기까지 해놓고 단어에 관한 얘기가 플렉서블하고 돼 있죠. 그래서 밑에 팁스까지 한 번씩 보시면 나름대로 쓴소리가 있어요. 쓴소리가. 그래서 단어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12쪽에서 이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2쪽에서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게 해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뭐지? 그 정도 체력은 있잖아. 그죠? 내가 아는 단어인데 이게 해석이 안 됩니까? 그러니 독해가 안 되지. 뭔 소리인지를 몰랐는데 그 얘기요. 1번부터 7번까지 이것도 하기야 뒤에 있는 그 해설이 조금 오타가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시고 해설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단은 자기 머리로 먼저 한번 보시라고. 내가 address의 뜻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주소만 알고 있는지, 그지? 잘 생각을 해봐. 문법이 약한 이유가 아니라 독해가 약한 이유는 얘 때문에 그래. 이런 성격. 읽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그 얘기. 이 탓이야, 이 탓.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고 깨우쳐 보라고 요게 딱 내놓은 거예요. 이 책 나름대로 치밀해요. 독학에서는 힘들어요. 이게 왜 이런 구조로 배열이 되고 있는지. 내가 이 파트에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 핵심 개념은 이런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출제가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느냐? 거기까지 가시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출제된 그 포인트도 아니야. 다만 넌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냐? 내가 아는 단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냐? 뭐 이런 거라고. 7번 봐, 7번. 하나만 보시고 잠시 쉬다 가자. 7번. but 그러나라고 해석하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많단 말이죠. but이 항상. 그건 내가 단어를 못 외웠던 거라. 그지? 첫 번째, 6번, sorry. 6번. His mother won't be there, but his aunt might. 문장 맞습니다. might 다음에 be there이 생략이 됐을 거예요. 그게 저기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공부했잖아요. 그지? 특수구문, 생략, 이런 거 기억나지? 반복되니까 안 쓴 거라고, 이거는. 말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뭐에 대한 거야? 문장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거야. 문장에 대한 생각도. might 다음에 끝난 거는 뭐니? 반복되니까 생략이 된 거고, 앞에 있는 뭐가? might 조동사지, 따지면. 품사가, 그지? 그럼 조동사 되면 뭐가 나와야 돼? 동사 나와야 되지. 그럼 앞에는 반복됐잖아. 뭐야? be there. 이거 아니야. 그 엄마는 거기에 있지 않겠지만, 이모는 있을걸.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want와 will과 might의 차이예요. 걔는 여러분들은, 회화, 어감까지 가시는 거야. willnot은 없을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might는 뭐냐면은, 어감의 어감. 혹시나 있을까? 이 뜻이야. 조동사의 개념이 그쪽이야. 조동사의 개념은. 그거는 이제 시험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모는 혹시나 있을까?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 유명한 노래 가사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따라했던 춤췄던 노래 가사. I want nobody. 하나만 빼자. 세 개는 아니고 두 개만 얘기했다. 그지? Nobody but you. 이거. 이때 벗은 뭐야? 그러나가 아니라 너를 제외하고 빼고란 뜻. 너 빼고는 아무도 필요 없어. 이 뜻이지. 그 얘기예요. but이 그렇게도 자주 사용되는 겁니다. 이거 특이한, 여기 나온 단어들은 얘들아 특이한 걸 얘기한 게 아니라 흔히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들이야. 흔히 문장에서 보는 그 용도야. 용도. 역할이 바뀐 거. 세 번째, from fortune to misfortune is but a step. but step도 아니고 but a step. 그지? 이거는 단지란 뜻이 있죠. 단지. 오직. 부사입니다. but도 자주 사용되는 접속사, 전치사, 부사. 단어에 관한 얘기예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은 사전을 찾아봐. 이거 다 나와.
특히 표현 쪽에서 많이 물어봐. 버뜬금없이 띡 들어갔으니까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영작 표현은 우리가 같이 물고 가시는 거야. 문법과 같이 가시는 거야, 걔도. 그게 단에 대한 성격이 세다고. 행운에서 불행은 뭐 이런 거죠, 그죠? 행운에서 불행은 뭐 단지 한 걸음 차이다, 한 발짝 차이일 뿐이다. 그런데 불행에서 행운은 참 길다, 뭐 이 정도. 참 멀고 먼 길이다. 굉장히 유명한 속담이에요. 자, 그렇게 단어를 보는 자세를 바꾸셔. 그 얘기만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의 결론은 이래요. 단어 뜻만 외우셨으니까 지금까지 성적이 약했던 겁니다. 독해 긴가민가 했던 거 얘 때문이었어요. 출발은. 그리고 연결해서 문장의 구성이 단어죠. 단어에서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가시면서 이렇게 가서 그럼 얘가 뭐냐 해서 문장으로 딱 넘어가시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SVP라는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될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묶여가기 시작하시는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여기부터 익숙하시라고. 그래야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가정법까지 해결이 되기 시작해. 출발은 문장은 여기지, 그지?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약속이거든? 그럼 이제 이 파트에 대한 약속을 조금 보시면서 얘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인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이제 물고 물리는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시면은 영어가 보여. 그리고 얘를 손으로 입으로 떠들기 시작하시면은 더 속도가 빨라. 조급해하지 않아도 돼. 조급증은 자기 노력이 없으니까 조급해하시는 거야. 그래서 문장에 관한 얘기로 해서 쭉 가시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시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방법을 바꾸세요. 처음부터 드립다 문형 들어가시면 조져요. 이 신문형 수업을 여러분이 몇 번에 들었냐. 온갖 수업에 전부 다 시작이 문형인데 단어부터 시작하셔야지. 문장은 어차피 단어잖아, 그지? 그게 그 성격이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들어가시면은 문장은 깔끔하게 넘어간다고. 더 간단해, 단어보다. 그러면서 각 파트가 이제 거기다 다 이제 집어넣으시는 거야. 그럼 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 집어넣는 게 정리가 돼, 정리가. 그럼 익숙해져. 성적은 거기서부터 항상. 쉬었다 합시다. 45분.